여기에 이강인 억가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 통계를 봐야 한다. 지금 이강인이 얼마나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다. 자꾸 선을 넘는 모습에 이강인 억가 좀 그만하라는 팬들도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프랑스 현지 축구 전문가 및 매체들이 지나치게 이강인을 폄하하고 억가하는 실정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하지만 최근 데이터풋에서 공개한 통계로 인해 잠잠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데이터 기반 프랑스 축구 분석가 데이터풋은 이번 시즌 이강인의 활약에 대해 극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기록은 정말 강력하다. 유일한 약점은 크로스인데 이는 중앙에서 뛰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흥미로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여기서 이강인은 같은 기간 동안 같은 포지션에서 뛰었던 선수들에 비해 아주 뛰어난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어 데이터풋이 분석한 7가지의 카테고리를 정리하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 손실 방지, 크로스,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인데요. 데이터풋이 제시한 통계치를 살펴보면 마지막 슛, 마지막 패스는 준수한 활약인 초록색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실 방지, 드리블과 탈압박, 찬스를 만드는 패스, 수비 활동 이 4가지는 최고 높은 활약인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크로스를 제외하면 모든 부분에서 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아무리 억가를 해도 객관적 수치가 최소 평균 이상인 상황에서 지나치게 PSG 수준 미달이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수준 미달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는 프랑스 축구 전문가인데요. 지난 시즌 5대 리그 드리블 성공률 1위 선수가 수준 미달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엘리트 카테고리에 들어있는 부분 역시 리그 최상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수비 활동, 수비적인 통계치도 리그 최상위권인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 통계치가 공개되고 한 현지 팬은 분명 이강인은 지난 시즌 유럽 최고의 드리블러였어. 근데 이번 시즌엔 그런 드리블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라고 코멘트를 달았는데요. 그러자 데이터풋이 답변을 달아주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풋은 마요르카와 PSG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 지배적이고 점유를 중시하는 PSG에선 주로 압박을 벗겨내기 위해 드리블을 사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리그앙에서 파리를 상대하는 팀들이 모두들 라인을 깊숙하게 내린 상태에서 수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패스 위주의 플레이와 상대의 강한 수비 압박을 풀어내기 위한 탈압박이 플레이에 초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요르카에서는 역습 상황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공격적 드리블을 할 수 있었다면 파리에서는 탈압박 위주의 드리블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찬스를 만드는 패스, 손실 방지 부분이 엄청난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이강인은 충분히 파리 생제르맹에서 가장 창조적인 선수로 찬스를 만드는 패스를 수없이 뿌리고 있으나 특히 덴벨레가 자주 말아먹어서 공격 포인트가 나오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데이터풋은 이 말을 전하며 팬들의 관심과 공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맨시티에서 오른쪽 윙으로 나오는 베르나르도 실바와 아주 비슷한 지표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강인은 왼발을 쓰는 오른쪽 윙포워드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그는 좀 더 깊숙하게 뛰거나 음바페와의 호흡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전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평가받는 이강인이 개인 최고 몸값을 경신했습니다. 시장 가치를 책정하는 트랜스퍼마크트가 8일 업데이트한 프랑스 리그앙 선수 시장 가치에서 이강인은 2,500만 유로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20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가 오른 금액입니다. 지난 니스와 경기에서도 빛났는데요. 팀이 0대1로 끌려가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몹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평점 7.2점을 받았으며 태클 성공률 100%를 자랑했다. 또한 패스 성공률은 91%였으며 이번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준수한 활약에 현지 팬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PSG 팬들은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한다. 그는 이번 시즌 초반 최고의 PSG 선수다라는 등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강인의 가치는 이날 경기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총 7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니스전을 포함해 총 423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90분당 3.6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으며 이 기록은 리그앙 1위,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에선 7위의 기록입니다. 이강인의 위에는 부카요 사카, 케빈 데 브라위너 등이 자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리그앙에서 키패스가 가장 많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은 어시스트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동료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축구게임 FC24 유튜브 채널에 이강인 선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강인의 인생 그래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채널은 명장로드라는 컨텐츠 이름으로
벤투, 무리뉴 등과 인터뷰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나와 자신의 축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많은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배성재, 파비앙이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그때부터 생각이 제 아버지가 되게 스포츠를 좋아하셨고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축구선수가 됐음 했었던 것 같아요. 슛돌이 시절이 인상 깊고 많이 기억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배성재 아나운서는 슛돌이 다음으로는 2011년 발렌시아 유스라고 쓰셨는데요. 근데 사실 궁금한 건 요때 당시의 재능을 알아보고 얼마나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는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다기보단 제가 테스트를 받으러 갔었고 되게 신기한 게 한국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이고 외국은 아니잖아요. 한국식 나이로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테스트를 한 살 많은 형들이랑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만 요만하고 저보다 다들 머리 반 개 혹은 머리 한 개씩은 다 컸던 기억이에요. 처음 갔을 때, 와, 이 친구들은 진짜 잘하구나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 한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다가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제가 2001년생인 거를 클럽에서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제 나이에 맞는 친구들이랑 해서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잘 돼서 이렇게 입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파비앙은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것 같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너무 저는 어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갔다면 저는 절대 좋은 선수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를 만들어준 제일 큰 부분이 저는 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어 주었고 힘든 순간에도 그리고 좋은 순간에도 항상 제 옆에 있어줬던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이 저한테는 큰 존재고 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누나들이랑 또 부모님들이 오히려 또 뒤에서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걸 이제는 특히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서 누나들도 어렸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축구를 하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제 꿈을 위해서 간 건데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좋고 한국에서 할 것도 더 많고 그래서 결국엔 제 꿈을 위해 이렇게 같이 희생해 준 거에 대해 너무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후 11살부터 쭉 해외에서 스페인에서 축구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라며 배성재 아나운서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스페인에는 항상 A팀과 B팀이 있어요. 스페인을 처음 갔을 때부터 어린 친구들도 A팀, B팀이 있어서 절대 어린 친구들이 긴장을 놓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번 연도에는 A팀에 있는데 다음 연도에 B팀으로 가는 거는 그 어린 친구들한테도 창피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그렇게 실력을 못 보여주면 다음 연도에는 방출을 당하거나 이렇게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내년에 내가 B팀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뭔가 더 혼자 노력하게 되고 더 발전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도 계속 경쟁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게 좋은 영향을 줬고 되게 냉정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축구를 잘하면 아무도 건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실력으로만 이게 평가가 되고 그 어린 친구들도 어른들이 봤을 때는 와, 어린애들이 저래도 되냐? 로 생각할 정도로 정말 냉정한 세계에서 축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저를 항상 매 순간 더 발전하게 만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가 발렌시아에서 1군 데뷔한 시기보다 더욱 인생에 있어 가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중요하긴 하나 저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봤을 때는 나한테 더 도움이 됐고 더 사람으로서 발전이 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결과가 있었을 때보다는 저는 오히려 준비 과정이 더 저한테는 중요한 순간이고 더 뜻깊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유소년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게 17살의 발렌시아에서 1군 데뷔를 하는 감사한 일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